7월 12일 한국에 대한 미사일 비공이 미국 수출을 앞두고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하며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공은 본래 미국과 한국이 같이 개발하다 미국이 포기한 것을 한국이 완성한 무기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천하의 미군조차 포기한 고난도 미사일 비공. 과연 어떤 무기기에 미군이 떠나갔다 다시 사갈 정도로 간절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공, 영어로 퍼니얼 또는 Low Cost Guided Imaging Rocket의 머리 글자를 따서 로거라고도 부르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약 8km가량의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발사 후 망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플레어나 연막탄 등 적의 기만책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유도 병기인데요. 본래 미국과 같이 개발하다 미국이 포기한 것을 한국이 홀로 완성해 마침내 미국의 역수출을 목전에 둔 자랑스러운 무기입니다. 이것이 개발된 계기는 바로 USS 콜 테러 사건, 2000년 10월 예멘에 정박하고 있던 미 해군의 구축함 DDG-67 USS 콜함이 자폭용 보트를 이용한 알카에다의 폭탄 테러에 당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큰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이런 소형 보트를 이용한 자살 공격을 겪어본 적이 없었고 이를 막을 무기 체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당시 다른 무기 체계들의 개발도 필요한데 많은 개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유도 로켓 개발을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한국이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 호버크래프트 같은 소형 함정으로 서해 5도나 인천, 수도권 등에 기습 상륙하는 걸 막을 방책을 찾고 있었기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무렵 미국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개발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이르러 미군은 해당 사업에 발을 빼고 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인 난점이 거론됩니다. 바로 위력과 유도 성능 그리고 가격의 적절한 조화라는 기술 말이지요. 현대전은 국가와 국가 간 전력을 다해 전차와 전투기, 전함이 대격돌하는 전면전 형태보다는 테러, 게릴라, 시가전 등 비정규전이 훨씬 많이 벌어집니다. 천하의 미군조차 이런 전쟁 양상의 변화에 적응하려 아직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지경인데요. 이런 비정규전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환의 가성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비공 개발의 원인이 된 USS 콜함 폭탄 테러 사건은 정규군에 비하면 거지나 마찬가지인 테러 집단 알카에다의 테러범단 2명이 그저 소형 보트에 폭탄을 싣고 자폭한 것인데요.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실린 폭탄의 값은 많이 잡아도 억 단위에는 한참 못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값싼 테러로 수백억짜리 함정을 반파했으며 값비싼 훈련을 받은 베테랑 미군을 수십 명이나 퇴역시켰지요.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자살 테러라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미군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운용 중입니다. SM-1에서 SM-3에 이르는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나 그 유명한 대함 미사일 하푼 시리즈 등이 있는데요. 본래 미국이 생각하던 전장에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접근하는 적은 대형 미사일인 하푼으로 침몰하고 하푼을 쓰기 아쉬운 고속정 등은 SM-2 같은 미사일로 요격해버릴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작은 보트에 폭탄을 실어 자폭하거나 혹은 무인 조종으로 배만 부딪히는 데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면 보트 하나에 폭탄을 잔뜩 실어 군함으로 보낼 수 있을 테지요. 그렇다 보니 수백 대의 자폭 보트 함대가 폭탄을 싣고 돌진해 온다면 한 발당 15억 원이 넘는 하푼이나 SM 미사일 등을 마구 쏴대어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미군이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해 포기한 비공을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푼과 SM 미사일은 화력도 비공보다 훨씬 강력하고 사거리도 150km 이상으로 훨씬 먼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에 수십억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비공은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사거리와 화력 그리고 그에 어울리지 않는 뛰어난 유도 성능으로 한 발당 4천만 원이라는 가격과 성능의 조화를 달성해내는데 성공한 무기입니다. 미군이 비공을 포기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한 히드라 70 로켓도 있습니다만 이 사거리도 비공보다 짧은 5km의 레이저 유도 방식이라 안개만 끼어도 무용지물에 가까워져 버립니다. 심지어 비공 같은 발사 후 망각 시스템도 없어 발사한 후에도 계속 적을 주시하며 레이저를 유도해 주어야 하지요.
심지어 이 레이저 유도 방식은 한 번에 하나의 표적밖에 조준할 수 없는 방식인데요. 이에 반해 비궁은 사거리도 8km로 준수하며 적외선 탐지 방식이라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는 데다 안개나 플레어 같은 적의 회피 기동까지도 파괴하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지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의 소규모 테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값싼 명품, 이 비궁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비궁이 개발 중인 2014년 러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 TOPWAR은 미국과 한국의 합작품으로 비궁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프랑스에 소재를 둔 국제적 해군 전문 뉴스 사이트 네이발 뉴스가 2022년 비궁을 무기 체계가 매우 유연하다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형 함정 전술을 직접 운용해본 우크라이나의 밀리터리 뉴스 사이트 밀리터리니는 비궁을 소개하며 다른 비슷한 시스템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유도 성능을 극찬하였습니다. 분쟁의 형태가 소규모 비정규전으로 바뀐 21세기, 이런 비궁의 유능함에 수많은 외국의 군대가 관심을 두다 마침내 2016년 완성되었고, 무수히 많은 해외의 군대에서 이 비궁을 사용하며 성능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중입니다. 2022년 10월 사우디군에 인도된 고속정 2200의 비궁이 탑재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사우디는 천공에 이어 비궁까지 사들이며 K방산에 완전히 빠져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비궁은 아랍에미리트군의 팔라지3 순찰정에도 탑재되었으며, 추가로 분쟁이 잦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기를 열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 마침내 올해 미군이 비궁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 하며 2024 림팩 훈련에 비궁의 참가를 요청하였고, 하와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목표를 100% 명중시키며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해냈습니다. KBS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는 비궁이 목표를 모조리 명중시키자 굿, 오케이 라며 탄성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이러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무기 비궁이 K방산의 위상을 드높이길 바라며 비궁과 한국 방산에 대한 해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사거리도 짧고 위력도 약한 미사일이야. 별거 없다고. 보트가 오면 그냥 총으로 쏘면 되잖아. 한국은 뭐 저리 쓸데없는 낭비를 한대? 미군은 세금을 낭비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아주 창의적이야. 한국이 북한 옆에 붙어있는 국가 아니야? 거긴 거지잖아. 사촌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다 왔었는데 그가 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팔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는 테러에 당해버렸어. 진정 무서운 것이 테러와의 전쟁이지. 나는 아직도 9월 11일을 기억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을 막을 무기라면 무엇이든 찬성이야. 한국은 천공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지. 저 비궁이라는 무기도 마찬가지겠지. 대단히 뛰어난 무기일 거야. 최근 한국이 방산 산업으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는 중인데 미국과 유럽에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별 수 없지. 자본주의라는 게 뛰어난 상품이 있으면 선택되기 마련이니까. 테러범들은 그동안 너무 가성비 좋게 사람들을 죽여왔어. 이젠 당할 때도 됐지. 원래 소련이 T-34로 증명했듯 가장 뛰어난 무기란 적절한 성능과 더불어 적절한 가격을 가진 무기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 게 한국이야. 이젠 저런 특수한 무기체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네. T-34가 가격과 성능의 조화로 명품 전쟁 무기가 됐듯 비궁도 같은 길을 걸을 걸로 보이네. 군함뿐 아니라 상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네. 소말리아 해적들이 저런 식으로 보트를 통해 침투하니까. 저런 체계를 잘 갖추고 나면 오래도록 걱정이 없지. 한국은 엄청난 군사 강국이야. 저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한국과 동맹을 맺은 건 최상의 선택이야.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지정학적 이득뿐만 아니라 강대한 군사력과 저런 기술로도 도움을 주지. 평화를 말하며 군인 욕하는 바보들이 본받아야 하는 국가. 중국은 이제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 테러범은 언제라도 발생하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한국의 무기는 참으로 유용해 보여. 비싼 돈을 들여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려운 건 저렇게 가격과 성능을 조화시킨 무기지.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는 쓸모를 잃었구나. 하늘로도 바다로도 오지 못한다면 갈 데가 없지. 우스운 비금 영화마냥 지하로 침투할 거야? 소형 자폭보트 전술은 비정규전에서 사기나 다름없는 전술이었지. 그걸 막아내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한국이 달성한 거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보트 자폭을 막지 못해 흑해 함대의 함선을 몇 기나 잃었는데 한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엄청난 국가야. 한국은 70여 년 전 폐허에서 불사조처럼 부활해 이제는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역사에 유례없는 성공적인 재기지. 돈도 많고 미국 무기도 받을 수 있는 사우디가 선택할 정도면 성능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겠군.